하셨어요.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4, 21, 유시민, 심상정 후보는 나란히 6%대 6.8, 6.2 이분들의 표를 보죠. 제일 상처가 큰 사람 정두원 전 의원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사실 미리 다 예측이 됐던 대선입니다. 문재인 승리가 예측이 됐었고요. 결국 2위가 누가 되느냐가 오히려 더 관심사였죠. 예, 예. 저도 사실 참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제 3위까지 내려앉았는데 그러게요. 물론 가장 상처가 크겠죠. 안철수 하지만은 후보. 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베스트를 다 한 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나왔으니 말인데 양강 구도까지 가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서기까지 했던 안철수 후보가 2위도 아니고 3위까지 무너진 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두원 의원님.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환상? 근데 이제 실제가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환상과 드러나면서.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느끼면서 그게 이제 꺼진 거죠. 환상 속의 그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덜 됐었다. 예, 덜 된 게 아니라 안 된 거죠. 또 그러니까 안 됐다고 너무 단정하시면 가뜩이나 상처 큰 그게 분한테. 결국 TV 토론에서도 나타났잖아요. TV 토론. 결국 그럼 MB 아바타 갑철수 저 화제됐던 거 그게 컸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한마디보다도요. 이건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과신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안민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정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어쩌면은 많은 후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저는 이 선거를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국회에서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상임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바닥을 서로 실력이라든지 그 분의 인성이라든지 됨됨이를 국회 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물론 선거 기간 중에 제가 뭐 혹시나 네거티브로 비칠까봐 예. 제 나름대로 상당한 이제 표현이라든지 데이터를 좀 자제를 했지만요. 저는 이분이 끝까지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와서 얘긴데. 네. 그러나 왜요? 완주를 했다는 아니 것에 잠깐만 대해서 왜 못 갈 거라고 보셨어? 이분이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큰 당의 주자가 됐는데? 이 어려운 선거판을 완주할 만한 어떤 건성 그런 것들.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오랜 경험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민당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팀플레이. 그분이 좀 팀플레이 그것이 극도로 좀 빈약한 분이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개인기가 아니라 팀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의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는 있었으나. 그러나 어쨌거나 완주를 해서 비록 3등을 했지만 또 2등과 표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본인으로서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 저희 후보에 비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제 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 기반이 부분이거든요.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언덕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는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안철수를 제외한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거죠. 가장 남는 장사를 졌지만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 판결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고 보고 이후에 그들의 정치적인 자산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특히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개혁 보수 이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지금 슬로건이었고 앞으로도 좀 개혁 보수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이제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 지점이 뭐냐면 정두원 전 의원님. 네. 저도 그 안철수 후보의 호남 득표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3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지지 기반 국민의당 의원의 80%가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문재인 후보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여당 의원이 되더니 굉장히 점잖해지시죠. 다른 분하고 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평소보다 지금. 점잖게 하시는데 예. 이제 신랄하게 얘기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 가진 것보다 많이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실 졌지만은 사실 지금 희낙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는 근데 어제 그 패배 선언하면서 표정은 굉장히 어둡던데 홍준표 후보 그거 아닙니까? 표정 관리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 홍준표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은 것도 예. 본인의 인기보다도 그동안 보수층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재인에게 표를 줄 수 없지 않느냐. 문재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표가 그래도 간 거지 본인이 인기가 있어서 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비문정서 덕분이다. 더군다나 그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새누리당이었는데 예. 이제 국정농단 세력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연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죽어야지 사는 건데 이렇게 연명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국 지리멸렬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유승민이나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신선한 어떤 기대도 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선전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랬잖아요. 당 복원에 발판 마련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복원을 이상하게 해버린 거죠. 도로 친박당으로 복원한 거죠. 친박이 다시 득세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대선 후의 상황?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복원이 된 거죠. 분명히. 복원을 그런 식으로 복원해가지고는 안 되죠. 저는 안민석 의원님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친박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계속 비주류였던 사람이 어쨌든 이제는 대선 후보로서 당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박은 사실상은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게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지사가? 저는 홍 후보가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터전을 잡아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을 저 별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국정농단 세력과 공범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그분들이 저를 허위 사실이다. 안민석 정계에 떠나라. 얼마나 저를 집단적으로 공격했습니까? 그랬었죠.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그 터전 위에서 홍준표 후보가 있게 됐을 때 홍준표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 대해서 그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분들은 홍준표의 그런 인식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자리 잡기 어려울 거라고 보죠. 저는 그렇게 24%는 얻었는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들어간 분들이 누구냐면 바른정당의 탈당파 12명 아닙니까? 결국 홍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힘이 있을 때 이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뭔가 지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열한 내부의 친박 비박 싸움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새누리 또 한나라당 그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라는 게 뭡니까? 박정희, 박근혜 뭐 그런 유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박의 그 결속력을 비박들의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보수를 또 지향하겠죠. 그 비박들이 버텨내거나 이겨내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만약 비박이 이긴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아닌 것이죠. 자, 잠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두원 전 의원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쪽 당 이야기 너무 잘 하시니까. 바른정당 12명이 복당이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죠. 네, 뭐 논란이 있는데 복당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국민의 비난이 컸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 일종의 이제 개콘 수준의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요. 개콘 수준. 지금 안민석 의원의 비판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친박 패권만 문제였었냐. 친노 패권, 친문 패권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자기 자신을 야당에 빗대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그런 요소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안민석 의원 사실 하실 말씀 많을 텐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오늘은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아니 다 여든 야든 우리나라에서 이 개파 정치는 청산 대상이고요. 개파 정치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이 천벌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결국은 외면 받잖아요. 그리고 개파 정치 계속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개파 정치하는 분들이 득세를 하죠. 그래요. 네. 현실은. 네. 개파 정치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이 특정인, 특정 세력에 있기 때문에 개파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권이 국민에게 되돌아가야지만 개파 정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공천권이 특정인 세력에 있는 한 거수기 정치, 개파 정치, 눈치 보기 정치는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표를 한번 분석하고 정치판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선 총리 인준하고 내각 구성하고 이거 한 달 안에 빨리빨리 되겠습니까? 될 걸로 보세요. 그것은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께서 협치의 정신을 잘 발휘하셔서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끌어안는 이제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그게 달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당이 된 그 세력 정치 세력에서도 진짜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7, 8개월 동안에 이게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그래도 어쨌거나 나라가 안정되고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협력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느냐. 그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호소를 하셨어요. 대야 호소를 하셨어요. 저희도 잘할 테니까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정말 이 위기, 이 불안정한 이 나라, 이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 나라를 빨리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치고 박든 죽기 살기로 싸우든 안정된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애절하게 야당 의원들 국민들께 말씀하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펼쳐질 상황들. 어쨌든 정부 여당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연정은 선택이고 협치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구조죠. 국회의 지금 구도가. 그래서 저는 최소한 협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과거와 많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당선됐다고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을 먹는데 꼭 여당 의원들만 불러서 밥을 먹습니다. 이런 행태. 그런 행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나를 뽑지 않은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섬기겠다. 그런 정신이 계속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이제 그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에 초선 시작해서 그다음에 3선 때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스타일의 분석을 나름대로 해볼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바르고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도 연정도 저희들 다 할 용의가 있어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측에서 마음에 열어달라 마음을 좀. 마음에 이 뭐 무조건 반복 찾기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뭐 박근혜 사면해 달라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하면은 참 곤란한 것이죠. 서로 잘해야 됩니다. 두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한 번 더 모실게요. 이 좌석으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더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정 씨가 부르시면 외국에 있다가도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두 분의 바람대로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지금 슬로건이었고 앞으로도 좀 개혁 보수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이제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조금 더 들여다볼 지점이 뭐냐면 정두원 전 의원님. 저도 그 안철수 후보의 호남 득표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3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지지 기반 국민의당 의원의 80%가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문재인 후보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여당 의원이 되더니 굉장히 점잖으셨어요. 다른 분하고 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평소보다 지금. 점잖게 하시는데 예. 이제 신랄하게 얘기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 가진 것보다 많이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실 졌지만은 사실 지금 희낙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국회에서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상임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바닥을 서로 실력이라든지 그 분의 인성이라든지 댐댐이를 국회 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물론 선거 기간 중에 제가 뭐 혹시나 네거티브로 비칠까봐 예. 제 나름대로 상당한 이제 표현이라든지 데이터를 좀 자제를 했지만요. 저는 이분이 끝까지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와서 얘긴데. 네. 그러나 왜요? 완주를 했다는 아니 것에 잠깐만 대해서 왜 못 갈 거라고 보셨어? 이분이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큰 당의 주자가 됐는데? 이 어려운 선거판을 완주할 만한 어떤 건성 그런 것들.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오랜 경험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민당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팀플레이. 그분이 예. 좀 팀플레이 그것이 극도로 좀 빈약한 분이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개인기가 아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4, 21, 유시민, 심상정 후보는 나란히 6%대 6.8, 6.2 이분들의 표를 보죠. 제일 상처가 큰 사람 정두원 전 의원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사실 미리 다 예측이 됐던 대선입니다. 문재인 승리가 예측이 됐었고요. 결국 2위가 누가 되느냐가 오히려 더 관심사였죠. 예. 저도 사실 참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제 3위까지 내려앉았는데 그러게요. 물론 가장 상처가 크겠죠. 안철수 하지만은 후보. 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베스트를 다 한 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나왔으니 말인데 양강구도까지 가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서기까지 했던 안철수 후보가 2위도 아니고 3위까지 무너진 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두원 의원님.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환상? 근데 이제 실제가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환상과 드러나면서.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느끼면서 그게 이제 꺼진 거죠. 환상 속의 그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덜 됐었다. 예, 덜 된 게 아니라 안 된 거죠. 또 안 됐다고 너무 단정하시면 가뜩이나 상처 큰 그게 분한테. 결국 TV 토론에서도 나타났잖아요. TV 토론. 결국 그럼 MB 아바타 갑철수 저 화제됐던 거 그게 컸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한마디보다도요. 이건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과신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안민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정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어쩌면은 많은 후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저는 이 선거를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팀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의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는 있었으나. 그러나 어쨌거나 완주를 해서 비록 3등을 했지만 또 2등과 표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본인으로서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 저희 후보에 비해서 그 더블 스코어로 이제 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 기반이 부분이거든요.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언덕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는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안철수를 제외한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지역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거죠. 가장 남는 장사를 졌지만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고 보고 이후에 그들의 정치적인 자산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특히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개혁 보수 이게